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상처받은 나를 위한 애도 수업, 강은호 지음, 생각정원 발행입니다. 저자 강은호 원장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재직 중 40이 넘은 나이에 뉴욕으로 건너가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공부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에 대해 내가 황홀하게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바위 몇 개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삶에서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감정들과 작별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안합니다. 아파하되 자책하지 말 것, 충분히 분노하고 온전히 슬퍼할 것, 오직 나를 위해 울 것, 비로소 자유로울 것. 이제 책사임당과 함께 자신을 위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약간의 죄책감과 자책감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그것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자책감과 죄책감이 과도해지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다행히 우리 모두의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모두의 삶도 변한다. 이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다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정신분석의 최종 종착점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 진정한 자유로움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사슬과 족쇄는 대개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나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지만 우리를 현재 진행형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단 하나로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심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든 결국 핵심적인 단계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다. 나는 나의 간수이며 나는 나의 수인이다. 인간 삶의 지반은 고통일지 모른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부모를 만나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과 조건으로 삶을 시작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과연 자유로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자유로움은 무엇일까? 화내고 싶을 때 아무에게나 화풀이하고 무대포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은 수용, 받아들임에 가장 가깝다. 이 수용은 외부적인 제약이나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최소한 머리로는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빚쟁이처럼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다. 세상이 불완전한 이유는 세상을 구성하는 우리 각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내 부모 역시 그랬고 부모의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숱한 결점들을 가지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때로 매우 슬픈 일일 수 있다. 기존의 이상적인 기대와 욕망들로부터 작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슬픔을 대가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진정으로 자유로운 충족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뉴욕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동안 지금도 생생하게 와닿는 말이 있다. 어느 날 초로의 백인 남성 내담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장미 향기를 맡으라. 사실 장미는 도처에 있다. 많은 이유로 우리가 지나치면서도 보지 못하고 향기를 못 맡을 뿐이다. 애도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과정이지만 늘 즐겁고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신을 위해 애도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던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고 삶에 피어있는 장미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거창한 구원이 아닌 일상에서의 범속한 구원의 순간들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한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상실을 겪는다. 우리는 그 상실에 대해 꾸준히 애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타인과의 연결감과 애착,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 등을 실체를 마주하고 해결하면서 사는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는 것. 그래서 삶이 늘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죽고 싶은 이유보다 살만한 느낌이 하나라도 더 드는 순간을 발견하는 것. 그 순간을 구원의 순간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라 부를 것인가.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은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양육이 아닌 이 정도면 족한 또는 만족스러운 양육을 이야기했다. 우리 삶도 그러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안은 나름 일리가 있다. 누가 봐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역설적으로 안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분명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움이 주는 낯섦이 두렵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이 두 상태에서 진자 운동을 반복한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람들은 과거의 편린들이 아니다.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 상실이 우리를 통과할 때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껏 울고 슬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다가오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정신분석의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다. 혼자서 암흑 속을 탐색하는 대신 누군가와 함께 갈 때 덜 힘들 수도 있다. 나를 수용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애도의 마지막 단계는 수용이다. 수용은 삶에서의 상실을 자연스러우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의 공포를 느끼고 그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불안과 공포라는 마주하기 싫은 감정들을 마주해야 한다. 흉한 발자국도
작은 연못으로 만드는 힘. 내가 원하는 나와 현재의 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해진다. 동시에 현재의 나를 만든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리셋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소망이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리셋을 원하는 마음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이다. 리셋을 하면 과연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이 상실이며 우리는 계속 상실을 경험하고 애도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상실과 애도가 반복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셋 버튼만 계속해서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시작점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리셋으로 원했던 결과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나 자체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만 계속된다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리페어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는 현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변화가 가능한 부분은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다. 리페어를 통해 흉한 발자국이 찍힌 작은 연못이 앙증맞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나 자신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굴레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리셋 대신 리페어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지 않는 삶이 어디 있으며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더욱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위로와 치유의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은 상처받는 나를 위한 애도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